2009년 평택의 한 자동차 공장. 77일간의 처절한 파업이 끝난 후 노동자들에게 남겨진 것은 47억 원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손해배상 판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한 33명의 노동자와 가족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한 시민이 47,000원이라도 보태고 싶다며 노란 월급 봉투에 성금을 담아 보냈을 때 그것은 단순한 기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노동 역사의 가장 아픈 상처에 대한 사회적 연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6년이 흐른 2025년, 마침내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의 시행령을 두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데 정작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한다던 재계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2025년 11월 2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은 예상치 못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2026년 3월 시행을 앞두고 나온 이 시행령은 법의 핵심인 원청과 하청 노조 간 교섭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행령이 발표되자마자 노동계와 재계 양쪽에서 동시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는 점입니다. 같은 법을 두고 완전히 반대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두 집단이 모두 반발하고 있다니 이건 정말 이례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이 시행령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노란봉투법의 역사를 이해하려면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쌍용자동차는 경영 위기를 이유로 2,646명을 대량 해고했고 이에 반발한 노동조합은 77일간 공장을 점거하며 파업을 벌였습니다. 결국 경찰 특공대가 투입되어 강제 진압이 이루어졌고 이후 법원은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손배 폭탄 앞에서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2018년까지 총 3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상황에 공감한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모아 전달하면서 노란봉투법 제정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법은 21대 국회에서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두 번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다 2025년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노동 분야 1호 국정과제로 재추진되어 같은 해 8월 24일 제적 186명 중 찬성 183표로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첫째,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기존에는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당사자만 사용자로 인정되었지만 이제는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원청기업도 사용자로 간주됩니다. 이로써 하청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인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 같은 경영상 결정도 파업 사유로 인정됩니다. 셋째,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했습니다. 기업이 노조 활동에 대해 무분별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막은 것입니다. 시행령 논란의 핵심은 바로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입니다. 정부는 원청과 하청 노조 간 교섭을 위해 기존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유지하면서 필요시 교섭 단위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시행령 발표 직후 산업 현장에 막대한 혼란이 우려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경총의 우려는 구체적입니다. 시행령의 교섭 단위 분리 기준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15년간 유지되어 온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기업은 매년 임단협에 들어가면 최소 5월부터 10월까지 협상이 이어진다며 협력업체까지 협상 범위가 확대되면 1년 내내 노사 협상만 해야 할 수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2025년 12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매출액 5천억 원 이상 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무려
87%의 기업이 개정 노조법이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노동계 역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시행령 발표 당일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하는 계약 시도라고 규탄했습니다. 민주노총의 핵심 비판은 이렇습니다. 시행령이 원청과 하청 간 교섭에도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면서 하청 노조가 원청과 교섭하려면 먼저 원청 노조들과 창구 단일화를 해야 하고 그 후 다시 하청 노조들끼리 창구 단일화를 해야 하는 이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는 사용자가 교섭을 회피할 길을 열어준 것이라며 20여 년의 투쟁 끝에 쟁취한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다시 박탈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노총 역시 노동부는 교섭 과정을 베베 꼬아놓는 기술적 접근 방식으로 오히려 개정 이전보다 교섭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시행령을 내놨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노동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 정작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법과 시행령이 가져올 위험과 불확실성은 무엇인가? 광운대 이준희 교수는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노사관계에 대한 사법부 개입 가능성만 확대하는 결과를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연세대 권호성 교수 역시 아무런 지침도 마련하지 않고 법을 개정하는 것은 국회가 결정을 사법부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2025년 공인노무사 2차 시험 응시자는 5,473명으로 전년 대비 48%나 급증했습니다. 이는 노동 분쟁 해결과 교섭 지원 등 전문 서비스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시장의 예측을 반영한 것입니다. 수백 개의 하청업체를 거느린 대기업의 경우 각 하청 노조가 서로 다른 요구를 하며 동시다발적으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 대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은 시행령만으로 새 교섭 제도의 작동 방식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HD 현대그룹의 사례처럼 법 통과 직후 노조가 경영상 결정 합병에 반대하며 파업에 나선 것은 향후 유사한 사례가 빈번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AMC-AEM은 노란봉투법 통과에 대해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 실추와 투자 매력도 감소가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한국 시장 진출을 주저하거나 기존 투자를 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상황을 종합해보면 노란봉투법의 향후 전개는 몇 가지 변수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세부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필요하다면 보안 입법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매뉴얼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 지침과 구체적인 예시가 얼마나 명확하게 담기느냐에 따라 현장의 혼란이 줄어들 수도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필요한 노동위원회 인력을 50명 증원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전체 조사관의 약 20%에 해당하는 규모로 정부가 법 시행에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정도 인력으로 급증할 분쟁에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통과 후 노동계도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의 이민영 변호사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규칙의 변경이 투자와 고용이라는 발전의 토대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결정이라는 단어 하나의 변화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이 법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노사 양측이 한 발씩 물러서는 타협과 대화가 필수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은 이때 실효성은 없는 혹은 끊임없는 분쟁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3명의 목숨을 앗아간 손배 폭탄의 비극에서 시작된 노란봉투법. 21년 만에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작 시행령을 두고 노동계와 재계 모두가 반발하는 전례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기업의 경영 안정, 과연 이 둘은 양립할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상생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란봉투법이
하청 노동자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산업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